자, 재건축 시장이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재건축 투자라는 거 하는데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워낙 재건축을 밀어주고 재건축을 올려야 집값이 잡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을 만드니까 그런 거지만, 뭐만 조금 사건 사고가 터지든 뭐만 조금 삐끗하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도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죠.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책 때문에 힘들어진다. 대책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면 이번 정부에서 대책을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6.27 대책 발표된 이후에도 적어도 없죠.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되죠. 투자할 때 정부랑 맞서서 투자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주식이나 코인 시장은 안 그렇죠. 유독 부동산 시장만 정부는 시장을 못 이긴다, 버티면 된다, 무조건 버텨라. 그러니까 진짜로 부동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진짜 빨리 팔고 빠져나왔으면 모를까? 끝까지 버티다가 다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대책 나오고서 예를 들어 뭐 딴 데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성산시형이 2억 빠졌다. 그 이유는 대책 때문이다. 왜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또 가능한 아파트라도 토어제 때문에 갭 투기가 안 되죠. 그럼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통상 연한이 30년 이상으로 노후도가 심해 매수자가 실거주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이 말 자체가 되게 웃기지 않아요? 재건축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실거주하기엔 부담이 있으니까 전세나 월세를 놔가지고 세입자는 개 구린 데서 살아도 되고, 30년 이상의 노후도가 심하고 녹물 나오고 그런 쓰레기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되는데 매수하신 분들은 실거주하기에 부담이 큽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지 않아요? 이런 기사들이 사람들 계급을 나누는 거다. 실거주 하지도 않고 재건축 왜 해줘요? 재건축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을 한다. 이거는 요즘에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고,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살기 힘드니까 신축으로 재건축해가지고 거주 요건을 바꾸자. 그래서 재건축은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이다. 원래 취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징어 짜장님이 간만에 올바른 말씀하셨죠. 업자들 돈 벌게 하려는 수단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언제부터였는데? 언제부터 재건축하면 돈 엄청 벌고 막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어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할 때 그랬었나요?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돈 되기 시작하고 재건축이 대장 아파트가 돼서 재건축 위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왜냐면 그때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조합원 3주택 허용. 이것은 지금 계속 그거 가지고 이야기 나오죠. 조합원 1주택 가지고. 내가 재건축을 세 채를 샀는데 세 채 다 저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두 채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재산권 침해다. 아니요, 투자하는데 왜?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실거주 위주로 가야 되는데 실거주 하지도 않을 집을 여러 채 사두고서 투자 목적으로 했다가 실패하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3주택을 허용해가지고 그때 재건축 여러 채 투기하고 거기에다가 재초안이랑 분상계 다 폐지하니까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먼저 폭등하고 따라서 올라간 거죠. 그만큼 재건축이 투기의 온상이 됐고, 그러면서 건설업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재건축 완화해야 공급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재건축 완화해가지고 순공급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요, 재건축 막 때려 부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5만 가구씩 들어왔다. 박근혜 정부 때 몇 년 전에 한 4만 가구씩 때려 부쉈으니까 가능했던 일인 거지. 5만 가구 들어오면 뭐예요? 3, 4만 가구씩 또 때려 부수는데 순공급은 거의 없어요. 10년간 2만 1,000호 들어왔다는데 순공급이. 근데 왜 자꾸 그 여론을 만들어요? 자, 신축 그냥 아예 공급이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2,000가구짜리. 순공급이 2,000가구죠. 집값을 잡는 역할도 하면서 2,000가구를 그대로 만든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2,000가구 때려 부숴가지고 2,500가구 만든다고 해봅시다. 부수는 비용에다가 2,000가구보다 2,500가구 짓는 게 더 낫죠. 그 다음에 원래 아파트들은 그래도 거주 요건이 좋은 곳에 들어와 있으니까 분양도 잘 되죠. 순공급은 500가구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분양가 높이기도 좋죠. 공급 많이 안 되니까 집값에 영향 크게 안 주죠. 거기에다 2,000가구 때려 부수는 기간 동안에 멸실 생기니까 전세 가격 상승으로 주변 집값 올리죠. 이런 것도 영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띄운 거예요. 부동산 3법이나 이런 것들을 왜 재건축을 계속 유도를 하겠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건설사들한테 가장 돈 되는 게 재건축이다.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 제일 돈 되는 게 재건축이고,
높으신 분들, 아까 지금 뭐 계속 이야기하는데,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금감원장? 뿐만이 아니라,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3법 하는데 거의 다 찬성했어요. 지들 돈 되니까. 그럼 그게 집값을 올리는 대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재건축 가격이 폭등했던 것도 알고. 근데 왜 자꾸 재건축 완화하라고 그래요?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지들 마음대로, 그래, 윗대가리들이 조정할 수 있고, 지들이 버틸만 하면 규제해가지고 못 팔게 하고, 나중에 잘 가지고 있다가 올릴 수 있을 때 올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거 버틸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여론에 속아가지고, 사채 껴가지고 음마아파트 27억짜리 24억 사채 껴가지고 산 사람 결국 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임의경매가 늘어나는 겁니다. 투기도 영끌해서 투기하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냐? 제초안 때문에 안 된다. 제초안 부가 예상 단지는 전국 58곳이고 부가 예상액은 1억 328만원. 서울에서는 1억 4,741만원. 엄청나게 부담이 커요? 저것 때문에 못한다? 아니요. 이만큼이라도 더 수익 내려고 하는 거지. 불로소득에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뺏어가지 않으면은 누구나 더 띄우고 수요가 더 늘어나겠지. 수요가 줄겠어요? 심지어는 제초안 연재 기준을 초과이익 3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즉 3천만원만 나더라도 제초안 했었는데 지금은 7천 나도 제초안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완화해줬는데 얼마나 더 바라는 거냐. 그리고 폐지한다고 해서 속도가 붙는 것도 아니다. 부담금 예상이익이 큰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고 적거나 면제 기준에 해당되는 단지들이 진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문제가 아니다. 근데 왜 자꾸 제초안을 폐지하라고 하겠냐. 누구한테 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전 정부의 또 계엄 때문에 힘들대요. 이런 것만 터져도 재건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미끄러지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은 돈이죠. 미끄러질 재건축 사는 것보다 금사는 게 낫지 않았겠어요? 요즘에 달러도 폭등했는데 달러 사두는 게 낫지 않았겠어요? 근데 내가 그런 이야기 하면 그런 이야기는 싹 다 무시하고 너 때문에 집안 사서 벼락거지 됐다. 내가 금 달러 사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거의 매번 방송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밀려 요것 때문에 밀려 요것 때문에 밀려 그래서 올스톱 됐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 민주당이나 뭐 정부 인사들이 사가지고 무조건 될 거다. 심지어 지금 요 이야기하는 요거 이재명 대통령 소유 분당 아파트 단지입니다. 안 된다. 대통령이 살고 있어도 안 된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만 하면 재건축 가격 올라가고 재건축 중심으로 올라가고 아유 용적률 완화해주니까 재건축 가격이 올라간대요. 용적률 완화하면 공급 늘어나가지고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 완화를 하면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서 집값을 올린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말이죠. 공급의 문제일까요? 수요의 문제일까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이 1803조 원을 기록하며 1800조 원을 돌파했다. 아 얼마 전에 네가 2340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거는 서울 주택이고 아파트만 뺀 겁니다. 11%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즉 좀 덜 증가했더라도 다른 거 증가했더라도 주요게 이제 6배는 넘어섰다. 일반 아파트는 10.2% 상승했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14.7% 급등했다. 왜 재건축이 더 빨리 오를까요? 재건축 완화해줬어요? 항상 재건축이 선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반응을 한다. 그럼 재건축 올리려고 뭐예요?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완화책을 내죠. 실상 공급은 안 나오는데 완화책은 계속 내죠. 이번 정부에서도 대책 3번 나왔어요? 요거 할 때 상승폭 줄어들었죠. 요거 할 때 상승폭 줄어들었죠. 요거 할 때 상승폭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거 수요 억제책이고 공급 대책이고 수요 억제책입니다. 왜 근데 공급 대책이 나왔을 때 오히려 올랐을까요? 공급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구라라는 게 바로 증명이 된 거고 공급 대책이 나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재건축 기대감을 올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왜 죽어라 재건축 풀라고 하는 거겠어요? 재건축 가격을 올라가야지 다른 집값이 따라 올라가니까. 그래서 민간 공급 계속 풀라고 하잖아요. 주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분 주사년인가 권사년에 계셨던 분입니다. 공급 대책은 제초안 안 풀리고 분상지 안 풀려서 기대한 내용은 닫고 싶지 않다. 최선의 주택 공급 방법은 정비사업 활성화다. 이분은 아예 학회장까지 하셨었죠. 부동산협회. 이분은 부동산 114 거기 계속 계셨던 분이었고 공공임대 공급으로는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 왜 계속 저런 여론을 만들겠냐? 재건축 풀어가지고 집값 올리려고 재건축 풀어가지고 재건축 때려 부수고 지으면 건설사들이 일반 그냥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되니까 집값 잡으려는 정책은 죽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재건축 추진 안 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엄부터 시작해서 탄핵 여론 나와 대통령 바뀌어 규제 대책 나와 거기에다 건설사들도
지금 웬만큼 수익성 나와서는 들어오지도 않아. 미분양 날 수도 있으니까. 조합원들도 돈이 안 돼. 힘들어. 한 번 하는데 한참 걸려. 계속 풀어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 막상 공급대책 나오면 집값이 튀는데. 재건축 풀어봐요. 집값이 튈까요? 빠질까요?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완화하고 뭐 용적률 늘려주고 할 때마다 가격 튀었어요? 떨어졌어요? 하다못해 호가로도. 그게 현실인 거고. 근데 지금 재건축이 막히고 있다. 뭔 짓을 해도 막힌다. 대출 푼다고 풀리겠어요? 막히지? 그렇게 막힌다라는 게 무슨 소리겠어요? 선도 아파트가 막히고 있다. 그게 핵심인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